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하고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 의하고 여기는 제3자의 의한이에요. 소송 참가 제도. 자, 보면은 마지막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송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근데 보니까 바로 앞부분에 갑 회사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을 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났어요. 그죠? 자, 을 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의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누가? 갑 회사가요. 그런데 그 을 회사는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갑 회사는 지금 기존 업자로서 신규 업자인 을 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 취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업자인 을 회사 입장에서는요,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소송 형식도 취할 수가 없죠.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침입적 효과를 받는 법무사에게 침을 받는 제3자가 취소를 제기한다면 그렇다면 수익적 처분을 받는 당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점밖에 안 됩니다. 10점밖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문제. 갑 회사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을 회사에 대한 면허 처분 취소를 제기한 경우, 자, 갑 회사가 원고입니다. 을 회사는 아무런 소송상 지위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 을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취소의 제3자이긴 해요. 그죠? 취소 소송의 제3자입니다. 당사자는 갑 회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송물 면허 처분 취소에서 그 취소의 대상인 여객장수운사업 면허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이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사업 면허 취소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이다. 자, 취소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제3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제3자한테는 취소 판결 효력이 무차별적으로 다 미칩니다. 무차별적으로 미쳐요. 근데 문제는 그 효력이 미칠 때 침입적 효력이 미치는 제3자도 있고 수익적 효력이 미치는 제3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 판결의 효력이 침입적으로 미치잖아요. 그러면 소송 참가의 문제가 돼요. 그죠? 문제는 취소 판결의 효력이 수익적으로 미칠 때 어떻게 되냐고. 수익적으로 미칠 때. 그 수익적으로 미칠 때는요, 대세효의 인적 효력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 절대적 효력설, 상대적 효력설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는 제3자 소송 참가와 무관한 논의입니다. 그때는. 자,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참가하고요, 기타 소송 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상의 소송 참가 안에 이 기타 소송 참가도 들어가긴 해요. 왜냐하면 16조의 소송 참가와 8조 2항에 의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16조의 소송 참가가 있고요, 행정법 8조 2항에 의한 소송 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조 2항의 준용 규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참가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안 있죠, 본안. 그 행정소송의 본안, 특히 취소의 본안에 가서는 그 행정소송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8조 2항에 의해서 들어오는 민사소송법 제도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법 제16조 상의 소송 참가가 가능하냐?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취소 판결의 형성력입니다.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 자 29조입니다. 법률상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 취소 판결의 기속력입니다. 자, 기속력. 자, 여기는 형성력이고 여기는 기속력입니다.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자, 우리 판례는 매우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형성력이면요, 그 즉시 박탈당하죠. 기속력은 재처분 의무 있죠. 자, 반복금지효도 있긴 한데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그 재처분 의무를 가리킵니다. 보통은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이라는 재처분 의무입니다. 새로운 처분에 의해 법률상에게 침해를 받는 제3자. 그래서 형성력에 의해 박탈당해요. 그 즉시. 형성 판결 그 즉시 박탈당해요. 그 다음에
취소 판결 그 즉시 박탈당하는 걸 형성력이라 그러고요.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그 즉시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범사에게 침해를 비로소 받게 되는 것을 기속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예요. 그러면 여기 을 있잖아요. 요 을을 이제 이 분류돼서 이 두 경우, 자 나누기 하죠. 지금 나누기, 형성력과 기속력으로 나누기 했잖아요. 요 나누기를 디바이드, 이 나누기를 리걸 마인드라 그래요. 이 나누기를 리걸 마인드를 한단 말입니다. 나누기적 사고가 없으면 리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사안포습 할 때 나누기에서 보세요. 자, 그렇다면 보겠어요. 가패사가 여객장 존수 사업면허 취소 인용 판결을 받는다면, 자, 취소 인용 판결이 중요합니다. 기각 판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취소 인용 판결을 받으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운수 사업 면허입니다. 자, 무슨 처분입니까? 자기 처분이죠. 자기 처분이죠. 자기 처분. 자기 처분인 경우에는 자,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오면은 뭐가 되죠?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처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속력은요, 거부 처분일 때 발생하는 거죠. 형성력에 의해 갑에 대한, 을에 대한 여객장차 운수업 면허는 뭐가 된다? 소급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 즉시.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을 뭘 하냐? 박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탈이란 박탈 앞에 소급 무효가 된다는 것을 얹혀주면, 미리 전제적으로 앞에다 두면 논리성이 더 탄탄해집니다. 박탈하게 되므로 의뢰사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범사이익을 침해받는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소송의 결과는 취소 인용 판결을 말합니다. 자, 의뢰사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할 수가 있다. 기타 소송 참가, 행정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 참가는 아무나 참가하는, 개나 소나 참가하는 보조 참가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참가적 효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 보조 참가인은 판결의 형성적 효력을 받는 가능성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의 지위를 가지는 제3자. 자, 형성적 효력을 받아요. 이를 받는 자를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지위를 간다고 그래요. 이 제3자가 바로 앞에 있는 자예요.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받던 그 제3자는 이 지위를 가져요. 이 지위를 간다.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이것과 달리 얘는 판결의 참가적 효력만 받습니다. 이 참가적 효력만. 자, 이 형성적 효력을 받는 것과 참가적 효력을 받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설문 해결, 당해 소송 절차에서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법 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 참가와 민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한 보조 참가 둘 다 가능하다. 다만 여기는 형성력을 받고 여기는 참가적 효력만 받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점이라서 그래요. 지금 10점이라. 좀 더 풍부하게 쓰려면 이제 20점, 15점에서 20점을 줘야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송 참가. 자, 그 다음에 소변경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변경 제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러한 소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변경이. 근데 이러한 소변경이 봤더니 앞에를 봤더니 뭐가 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7월 26일 환송전 원심 제1의 변론기일이에요. 자, 제1의 변론기일이니까 뭡니까? 이거 적법한 소재기여서 본안으로 들어갔죠.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가 추가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럼 제2 예비적 청구가 뭐냐? 그랬더니, 자, 여기, 바로 또 앞에를 보겠습니다. 자, 쭉 앞에 가서 그냥 처음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갑은 있잖아요. 갑은. 자, 시장은 갑을 3급으로 승진 임용하라. 이건 뭡니까? 의무이행이죠. 의무이행 취지의 소청심사 청구를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갑의 소청심사를 기각했어요. 그러면 갑은 그 무렵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갑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적법한 제소 기간 내인 3월 8일 부작위 위법 확인해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년 3월 8일인데 8월 17일 제1심 제대 변론기일에 이 부작위 위법 확인해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소 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교환적 변경이 뭐냐면 전소 취하 신소 재개 효과입니다.
전소 취하 신소 제기 효과죠. 근데 어디서 했냐면 변론기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확인소도 사실은 적법한소라고 그 관할법원 수소법원이 평가를 했는데 그거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소 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예비적 정을 추가적으로 변경했다. 뭐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뒷부분 이거는 뭐냐면 이 부작위 확인소를 버리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변경한 겁니다. 이제 소변경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교환적 소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첫째, 거부 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냐가 제일 처음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부작위 확인 소송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본안에. 그렇다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있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제기도 적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소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본안이라는 거예요. 본안. 그러면 전소 취하 신소 제기가 되는데 소변경이 본안에서 일어나는 소변경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취하되는 전소도 적법해야 되고 이 제기되는 신소도 적법해야 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해 소변경이 행정법 37조 이하에 준용하는 돈법 제21조 이하에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 37조 있잖아요. 37조를 보면 21조를 준용합니다. 근데 소변경은 우리 취소소송에 21조의 소변경이 있고 22조의 소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21조의 소변경이냐 아니면 22조의 소변경의 요소도 갖고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된다. 거부 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우리 판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지금 이 당사자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갑. 이 갑이에요, 사실은 갑. 갑이 동일한 신청을 했죠. 뭐 이사관으로 임용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 위법 확인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에 소극적 처분, 즉 거부 처분이 있다고 보아서 처분 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그 후에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본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소극적 처분이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요. 거부 처분은 있잖아요.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가 다른 점은 부작위는 거절의 의사표시가 문서로 나오지 않은 거고 소극적 처분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문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 확인소를 제기할 때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부작위 확인소를 제기해서 본안에 갔는데 적법하다 갔는데 그 본안에 가서 따지다 보니까 막 소송 자료를 있잖아요. 사실자료 증거자료를 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거부처분 문서가 있었네? 라면서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거부처분 문서가 발견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처분 취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일단은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요.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에는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요. 민사소송처럼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 이렇게 해서 추가적 변경 없어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는 오로지 온리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적으로 변경했어요. 여기에다가 부작위 위법 확인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어요. 추가적 병합은 소송자료를 병합했다는 얘기예요. 소송자료를 병합한 경우에 이 최초의 부작위 확인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에 본안에서 처분 취소 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 취소의 추가적 변경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 추가적 변경은 취소송에는 없는 제도란 말이에요. 추가적 이게 병합을 지금 변경이라고 지금 막 서로 교환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환적 변경밖에 없어요. 근데 추가적 변경은 뭐냐면 소송 자료를 지금 넘겼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 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면 상당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문 한번 봐보자고요. 자, 갑은 소청 심사 청구 기각 결정문이죠.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적법한 제소 기간인 3월 8일 날 부작위 위법 확인해소를 제기했어요. 이 친구가 왜 부작위 확인해소를 제기했냐면 지금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했거든요.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심판법 5조에 의하면요. 5조 3호에 의하면 부작위도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 수 있고 거부처분도 의무이행 심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부처분 문서를 있잖아요.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작이라고 생각하고 부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청심사 청구 기각 의무행 심판 청구를 했어요. 소청심사로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기각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 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위 소송의 수소법원은 적법하다고 해줘요. 그런데 이 최초의 부작위 소가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에 발견됐어요. 거부처분 문서가.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판례표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 있죠. 기타 취소 요건,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소의, 그 다음에 관할법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인데 행정심판 전치 거쳐왔잖아요. 소청심사.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 관할법원은 언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문제되지 않고, 그다음에 협의소익도 문제되지 않고, 피고적격 문제되지 않고, 원고적격 문제되지 않고, 대상적격도 전혀 문제될 바가 없네요. 그래서 기타 취소 요건은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엿보지 않는다. 이렇게요. 특문사.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거부 취소의 제기는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니까 이제 본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본안에는 지금 두 개의 소장이 있습니다. 부작위와 항의 소송의 소장과 거부 처분 취소의 소장 두 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온리 교환적 변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리. 그래서 당해 소변경이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자, 21조의 소변경. 자, 소변경이 뭐냐면 소장의 변경입니다. 그럼 소장의 변경되는 게 뭐냐면 원고, 피고, 인지대 소장을 쓰는 방식이.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뭐뭐를 뭐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소장. 원고, 피고, 인지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자, 이거 다 기록 정황과 관련 있죠? 1번, 뭐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1조의 소변경이 뭐냐면,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다. 소의 종류는 행정법 3조에 있죠. 항고소송, 그 다음에 4조에는 항고소송의 종류 또 별도로 있죠. 그러면 이 3조와 4조에 있는 소의 종류가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에는 취소한다, 여기 무효임을 항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이거를 항고소송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확인한다를 취소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건 확인 소송에서 취소 소송, 즉 항고 소송 중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를 21조의 소변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 있죠. 부작위가 위법함. 그 다음에 여기 거부 처분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걸 원래 22조의 소변경인데 22조의 소변경은 처분 변경에 의한 소변경이에요. 그러면 요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이지 처분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은 거부 처분 맞아요. 그럼 부작위를 거부 처분으로 이 표현을 바꾼 게 이게 처분 변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 중에서는 이 앞부분의 목적어가 변하면은 22조의 처분 변경 소변경으로 봐야 된다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부작위하고 요 거부 처분은 아까 얘기했어요. 동일한 신청이라고. 당사자의 동일한 신청. 당사자의 동일한 신청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고 봐요. 근데 그 반응의 차이가 문서로 나온 반응이냐, 문서로 나오지 않은 반응이냐라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조의 소변경이라고 봐요. 우리 판례가. 그러면 37조를 적용해서 소변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제발 나와라요. 저는 진짜. 법률규정 보면 21조. 자, 21조에 의하면, 자, 법원은
자, 취소 소송의 항고 소송이죠. 자, 취소 소송은 청구 취지 1번의 수로 파트가 취소한다이죠. 취소 예의 항고 소송은 수로 파트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청구 기초는 뭡니까?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처분 문서에 3호, 4호, 5호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거요. 청구 기초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요. 그래서 사실심의 변론 정결시까지 원고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소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겠네요. 결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사안의 경우 갑을 지방부의사로 승진 임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작위와 갑을 지방부의사로 승진 임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거부처분 있죠. 이 거부처분. 부작위와 거부처분은 아까 말했죠. 동일한 신청에 대한 부작위와 소극적 처분이죠. 이 동일한 신청이라는 게 키예요. 여기에 대한 부작위와 소극적 처분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동일하죠.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고, 자,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자, 수로. 그러니까 앞부분은 성질이 동일하여 변경이 없어요. 여기는 변경이 없는데 뒷부분 수로 부분에서 위법임을 확인한다 해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구하는 소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변경은 행정법 37조에 준용하는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가능해요. 22조 소변경이 없단 말이에요. 판례하면. 그래서 설문 해결, 부작위 발견 소를 거부처분 신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동법, 그 다음에 여기 동법 제37조에 따라 부작위 발견 소송을 거부처분 신청으로 변경해달라는 갑의 소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변경 허가 결정으로 소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자, 이에 대해서 이거 한마디만 써주세요. 동법 제22조를 준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 이게 이제 견해도 있어요. 이걸 이제 처분 변경이나 소변경으로 보려고 하는 견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살짝 얹혀도 되고, 만약 기억 안 나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병합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행정소송법의 병합은요, 10조 이항밖에 없어요. 10조 이항밖에 없어요. 병합은 10조 이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이 말하지만 병합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본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사업자 갑은 이 법을 이유로 행정처분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에 대한 갑의 처분 취소 소송과 그 처분으로 인한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병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니, 이게 달랑 이 두 문장으로 이 시험 문제를 내놨어요. 그것도 25점짜리로. 노무사에서.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뭘 쓰라는 거야? 막 그런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자, 물어보는 문제. 갑의 처분 소송과 그 처분으로 인한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이 병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자, 첫째가 뭐냐면요. 소재의 적법성이라니까요.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냐. 두 번째, 행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인한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인지 문제돼요. 만약 관련 청구 소송이면 10조 2항에 의해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제기가 가능하죠. 병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근데 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따지지 않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요, 소재기의 적법성은요, 거의 부적법화가 거의 없어요. 부재소 합의가 없는 한. 자, 취소송 소재기 적법 요건. 취소송이 제기가 적법하려면 대, 원, 피, 협, 재, 관, 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사안의 경우 풍부하게 쓰시면 됩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요. 자, 2개월간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하명이죠. 따라서 취소송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죠. 그 다음에 사업자 갑 있죠. 사업자 갑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직접 상대방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요 말이 나오면 돼요. 수범자 이론. 수범자의 이론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연히 충족하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서를 발령한 그 행정청은 취소송의
피고 적격을 충족하죠. 그다음 취소의 합의 소익은 취소의 대상적 이거 이 표현 계속 쓰면 됩니다.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족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충족이 안 될 때는 효과 소멸, 그다음에 기간경 원상회복 불가능, 그다음 이미 법익 침해 해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위에 딱 달랑 두 문장 안에 그게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기타 취소 요건 있죠. 재관행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시송은 제기는 적법하다. 적법이니까 이제 본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병합이 일어나려면 본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관련 청구 소송인지 문제된다. 법률 규정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관련 청구 소송이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원상 회복 청구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이 있어요. 이건 1호, 이건 2호인데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 소송은 only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재의결 취소송이에요. A 처분 취소송과 A 처분에 대한 재의결 취소송을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밖에 없어요. only 그거예요. 그것도 객관식 시험에 나오던데 가끔. 자, 그렇다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란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자,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따라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란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관련 청구 소송이다. 관련 청구 소송이니까 설문 해결 갑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송과 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란 영업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2개월 영업정지 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거요. 10조 있잖아요. 다 쓰시면 돼요. 10조 다 쓰시면 돼요. 딱히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요. 자,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다음 무효 확인 소송 계속 중에 본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병합이 된다니까요.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로 간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요거요. 요거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본안에 가야 되니까 취소로 가는 소를 병합해야 되니까 취소로 가는 소가 뭐 해야 돼요? 적법하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게 키예요, 이게. 이거 하나만 잘 아시면 돼. 이걸 계속 놓치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그렇다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계속 중에 갑은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 취소 처분의 취소로 원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시송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 무효 확인 소송의 계속 중이라고 나왔죠, 아까. 그러면 뭐죠? 대원 그 다음에 관할법원. 즉 이제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이미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항고소송 요건을 충족하고 있죠. 교집합은. 다만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시송이 적법한지와 관련해서 자,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시송이 뭐만 교집합이 없죠? 예, 제소기간 내 소재. 제소기간은 시송에 제기되고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에 언급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문제가 되죠.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래서 이렇게 빼낼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리걸 마인드죠. 그럼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시송이 제소 기간 내 소재기인지 여부 판례.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 확인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 취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 확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자, 변경과 병합인데 병합 얘기 나왔죠. 또 여기 추가적 병합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부작위 확인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 취소는 교환적 변경과 처분 취소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제소기간 준수 여부로 가죠. 그럼 여기서는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의 제소기간 내에 준수되었는지만 따져보면 되겠죠.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가 위에 봤더니 2021년 5월 7일이다. 이는 갑이 지급 결정의 취소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날, 즉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1년 1월 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버렸어요, 이거요. 그죠? 안날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곧 수령일이에요, 수령일. 즉, 도달일이 곧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고, 도달일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둘은 일치래요. 근데 그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최초의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한 취소인 제소기간에 제기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여 지급 결정 소원 취소는 제소기간 내 소재기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소기할 급여 지급 결정 처분 취소는 적법하지 않아요. 설문 해결 그렇다면 병합하여 재개할 수 있지 않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